네,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상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는 여전한데요. 지난 밤에도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처서 이후의 무더위는 흔치 않은 일인데요.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가 처서였고 이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는데 처서 매직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졌는데 앞서 저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렸지만 이 폭염이 초가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상청은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향후 열흘까지의 날씨를 발표하는 이제 열흘 기상 전망을 통해서 향후의 날씨도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향후 열흘 동안이라고 하면은 현재까지 나온 9월 2일까지의 날씨를 살펴보면은 뭐 폭염 속에서의 낮 동안 대기 불안정으로 나타나는 소나기 예보는 있기는 하지만 이제 뚜렷한 체계적인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30도가 넘는 그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구름이 지나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태풍에서 약화됐던 저기압과 중국 쪽에서 다가왔던 두 차례의 체계적인 저기압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들끓는 폭염특보가 해제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는 좀 한 단계 완화가 돼서 폭염주의보로 좀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체감하는 더위 33도 넘는 상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남부지방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주의보로 좀 격화됐던 그 폭염의 상황이 지금 폭염 경보로 다시 격상된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즉 체감하는 더위가 35도가 넘는 상태가 다시 이제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꼽히는 게 1994년이나 2018년인데요. 이때도 처서 이후에는 기온이 제법 떨어졌던 것 같은데 올해가 확실히 이례적인 거죠. 보통은 계절의 변화는 비가 알려준다라고 해서 여름철에 한 차례 내리는 세찬 비가 더위를 막아주지 않았던 것은 계속해서 덥고 습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여전히 여름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기반의 영향이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제 처서 이맘때쯤 8월 중순을 지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하늘을 넘기고 나서 줄어들면서 대기 중에 태양으로 받는 열도 줄어들고 이제 기압 배치 자체도 여름보다는 가을을 향하는 그런 기압 배치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반기 남하로 인해서 이제 서서히 가을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기록적인 폭염을 가져다 줬던 1994년과 2018년의 그 기온 변화 분포를 좀 살펴보면 1994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그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을 유지했던 그런 기온이 확실히 8월 15일이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좀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서 지나고 나서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이 뚜렷하게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볼 수 있었고요.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처서가 지나고 나면서 특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9번째 발생을 했던 당시에 솔릭이라는 태풍이 우리나라 전북 서해안으로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사선으로 관통을 하면서 확실히 더위의 기세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30도로 훌쩍 넘어왔던 2018년 같은 경우는 서울이 뭐 38도, 39도까지 기록을 찍었었는데 확실히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3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낮의 기온도 열대야 기준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서서 매직과 더불어서 태풍이 좀 폭염을 식혀주는 그런 좀 영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인 비가 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이 비가 오히려 덥고 습한 공기를 좀 더 불어 넣어줬기 때문에 여전히 좀 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연속으로는 33일이 넘었고 총 열대야 수로만 보면 36일을 넘겼는데 이 기록이 좀 계속될 것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1994년, 2018년과 도대체 어느 해가 가장 북더위가 좀 더운 것이냐라고 비교를 하는 경쟁을 좀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최장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밤더위가 이어졌던 기록 중에서도 이미 1위는 달성을 했고요. 도대체 이번 더위 얼마나 밤더위 지속이 되는지 한번 기록은 계속해서 내다보자라고 하는 혼자서 싸움을 하는 홀로의 기록의 싸움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과거에는 2018년에 최장의 기록이 이제 26일이었는데요. 이미 한 열흘 정도 더 넘게 최장의 기록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쓰고는 있습니다. 33일, 이제 오늘 그래도 좀 많은 지역에서 25도 아래로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열대에 준하는 그런 더위는 여전히 이어졌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 그리고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뭐 강릉 동해안, 강원도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29.4도까지 밤 동안에도 기온이 식혀지지 않는 그런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 열흘 동안에도 열대야 전망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다의 기록까지도 경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994년에 연상은 아니지만 최다로 1년 중에 열대야, 즉 여름철에 열대야 발생일이 36일로 지금까지는 최다였거든요. 근데 오늘 서울이 33일째 연장 열대야와 함께 6월 달에 나타났던 열대야까지 합쳐진다라고 하면 총 36일로 이미 1994년의 기록까지 따라잡았습니다. 그 말은 즉 9월 2일까지도 계속해서 열대야가 향후 열흘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거의 뭐 열흘 가까이 최다의 기록을 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폭염의 다른 해와의 경쟁이라면 이제 홀로에 도대체 얼마나 열대야가 많이 나타날지의 기록 싸움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소나기 등 일부 비 소식은 있지만 한낮 최고 기온을 33도가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진다고요. 맞습니다. 이 중부지방 여전히 폭염주의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체감하는 더위 33도 넘는 상태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남부지방은 35도 이상의 체감더위가 여전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폭염특보제는 2008년부터 시도가 됐는데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은 그냥 바깥 온도가 33도가 넘을 경우에 내려졌기 때문에 만약에 과거의 기준으로 봤다라고 하면은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질 수준의 더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습도를 고려한 결국에는 체감하는 더위를 고려한 그 폭염주의보 제도로 이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체감하는 더위가 33도가 넘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폭염주의보, 체감하는 더위가 35도 이상이 예상이 될 때는 폭염경보인 건데 온도계에서 관측되는 기온이 33도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는 여전히 33도에서 35도를 좀 웃돌고 있다는 상황인 거거든요. 실제 기온이 30도이지만 습도가 95% 이상일 경우에는 체감온도 33도고요. 기온은 33도지만 습도가 45%면은 습도가 낮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오히려 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당분간 여전히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즉 덥고 습한 공기의 그 가장자리가 우리나라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이제 지역 중에서도 이제 동해안 지역 산맥을 타고 넘게 되면은 동쪽 지역은 더 덥거든요. 그런 더위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도 벌써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축이나 양식장 피해도 지금 심각하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여전히 7월부터 장마가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무더위로 진입됐던 8월 달부터 온열 질환자 수가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자 벌써 3,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하루에 100명 가까이 온열자 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라고 하면 이제 8월 초반이나 7월 이제 급증하는 그런 온열 질환자 수가 나타났을 때 예전은 정말 뜨겁고 더운 날씨로 인해서 폭염에 좀 취약한 계층에 대한 환자 수가 좀 늘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그런 폭염의 피로도 때문에 많은 온열 질환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좀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폭염 폭증에 따른 온열 질환자 수 지금 역대 2위를 기록을 하지만 향후 열흘 동안 또 추가된다라고 하면 뭐 1위의 값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폭염에 폐사한 닭, 돼지 가축들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은데 사실 뭐 소 같은 경우에는 알맞은 그 가축의 농가의 온도가 10도에서 한 20도 정도 돼야 되고요. 돼지 같은 경우에도 한 15도에서 25도, 닭은 25도를 넘기게 되면은 굉장히 이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가 되면서 체내 대령의 대사의 불균형, 면역력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저하가 되면서 폐사가 되는 건데 고온 피해가 시작되는 온도가 가축 같은 경우에는 27도만 넘어서도 이 폐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지금 농가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안쪽에는 훨씬 더 고온의 어떤 그런 상황이 더 추가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농가에서는 굉장히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겠죠. 예,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또 새로 발생한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으로 북상을 한다고요.
괌 멀리 먼 해상에서 지난 이제 8월 21일 새벽 3시에 열대저압부의 형태로 소용돌이가 발생을 해서 22일 이제 3시에 태풍으로 이제 한 단계 발달을 해서 10호 태풍 산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번 태풍은 좀 동달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세력을 키우기 때문에 현재는 좀 약한 상태의 태풍이긴 하지만 중간 단계, 강한 단계의 태풍으로 발달을 해서 일본 남쪽 해상을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강한 태풍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껴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태풍이 동쪽으로 물러나게 되면은 이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 때문에 오히려 이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폭염이 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동쪽 지역에 결국에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은 동풍을 유발시켜서 태백산맥을 타고 동풍이 반대로 태백산맥의 동쪽 지역에서 바람 더운 공기가 불어넣게 되면은 즉 수도권 지역, 태백산맥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의 더위가 더 더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쪽으로 물러나서 태풍이 일본 쪽을 향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더위는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태풍의 경로과 이동 경로의 예측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로 방향을 튼다라고 했을 때는 워낙 강도 높은 태풍이 북상하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클 것으로 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폭염이냐 태풍이냐 이 둘 중 하나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좀 인부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10호 태풍 산사는 한반도에 영향은 없겠지만 오히려 좀 뜨거운 열풍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태풍 소식은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향후 이제 과거에 발생했던 태풍의 현황들을 살펴보면은 실제 태풍은 발생하는 그 통계를 살펴봤을 때 과거 30년이라고 하는 거는 1991년부터 2020년 사이 보통 태풍은 8월달, 9월달, 7월달 순으로 전반적으로 태풍이 발생되는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영향은 8월과 7월과 9월 순입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의 30년 값이지만 최근 들어서 지구 온난화로 더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증가폭을 봤을 때 10년 동안의 평균 통계를 살펴보면 오히려 9월 태풍과 10월 태풍이 더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도 과거 30년과 비교했을 때는 9월과 10월, 즉 가을 태풍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륙 지역은 가을을 맞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름은 이제 바다 같은 경우는 기열차로 인해서 거의 가을이 한여름 가장 바다의 온도가 뜨거운 시기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풍 발생의 그 조건들이 훨씬 더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9월에는 많은 태풍들이 발생을 할 거고 물론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다 유입되는 그런 상황들은 추후에 기압 배치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는 더위가 좀 수그러지는 상황이 9월에는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막강해진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도 곧 찾아온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날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